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20일 방송이고요. 코스피는 0.14% 하락, 코스닥은 0.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중요한 어떤 변곡점의 구간에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점점 이제 저점은 높여가면서 추세는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해줘야 마음 놓고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장중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구간에서 지수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이나 조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같이 이제 지루한 장세가 낫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갈지 유심히 장중에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추세의 흐름으로만 보면 상방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흐름을 찾아갈 것이냐, 최근의 흐름처럼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저점을 높여가다가 어느 날 어떤 시장의 호재와 함께, 혹은 미 증시나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한다든지 한 호재와 함께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는 양봉이 좀 출현해 줄 것이냐를 놓고 저도 장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갭 띄우고 밀고 갭 띄우고 밀고 이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외국인 기관도 거의 연일 매도세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이나 기관의 메이저 세력이 어느 날 하루 강하게 양봉을 하나 정도 뽑아주는 한 2% 이상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을 뽑아주는 확실한 어떤 상방으로의 고개를 돌리는 추세 전환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출현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긴 흐름이나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일각에서 개인 투자자 걱정하고 있는 큰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는 큰 조정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우려스러울 만한 조정이 나오거나 긴 상승 추세를 돌려놓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리딩방 매매한 거를 좀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BH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7월 15일 날 DKT랑 DKT는 점상을 갔었죠. DKT랑 BH가 공동 개발했던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의 이제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강력한 호재죠. 이때 당시에 두 종목은 급등을 했었고, 5G 관련주들도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일단 BH가 당시에 상한가를 닫았다가, 사실 이 종목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 그렇게 롤링이 더러운,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잠그고 나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잠궜다가 풀었다가 이제 계속 좀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시효과 때 잠궜는데, 우리가 상한가가 잠궜다 풀었다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봐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긍정적인 케이스로는 물량을 좀 덜 모아서 주포가 물량을 좀 더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물량을 고가권에서 상한가 구간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상한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버리면, 사실 당일의 분봉의 흐름이나 호가창이나 캔들의 모습 가지고 확실히 어떤 케이스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잠그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장중에 이때 닫아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장막판에 뭔가 좀 힘겹게 상한가에 안착이 되면, 보통 다음날 갭이 많이 뜬다기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주포가 물량을 좀 덜 모아서 더 모으기 위해서 이런 문제 롤링을 좀 가져갔던 경우라면 다음날 갭을 좀 약하게 띄운다거나 조금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일날 혹은 늦어도 그 다음날 뭐 이날이 데이라고 보면 D 플러스 1 늦어도 D 플러스 2 구간 어떤 날에는 좀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면서 상한가의 종가 위로 주가를 한번 올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이날이 이제 D 플러스 1이라고 치면 개파락을 했다가 뭐 잠깐 뭐 상한가 종가 위로 반등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물량이 정리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다. 물론 아주 길게, 그러니까 이 주포가 아주 길게 작업을 할 생각으로 요렇게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 구간에서 좀 더 주가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에 아주 큰 그림으로는 이 상한가 종가를 넘어서면서 시세를 한번 더 내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D 플러스 1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면 내가 뭐 매수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뭐 관종에서 제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접근을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인 구간에서 확률 높은 자리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우리가 이제 기준봉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사실 가장 강력한 뭐 굳이 상한가 매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 있다면 5일선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11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5일선 구간에서는 얘가 아무리 죽는 애라도 단기 반등은 좀 나와주고 죽는다. 거기다가 이날 거래량이 아주 과하게 이런 식으로 터지지 않았죠. 거래량도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5일선 구간에서는 얘가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가는 애면 당연히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고, 추세를 만들어 가지 못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이날 뭐 저번 주 금요일이죠. 특히나 거래량까지 좀 더 감소하는 모습 때문에 아주 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기 전에 종가 구간에서 조금 뭐 이렇게 가격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보다 좀 더 저가에 매수를 좀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가 23,500원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오늘 갭이 좀 많이 떴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친구의 좀 주가의 흐름은 뭐 갭이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시간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갭이 이렇게 뜰 줄은 일단은 조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갭 뜨고 이런 식으로 좀 밀어낸 다음에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돌림 파동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저는 좀 생각을 했어서 오늘 오전에 갭이 뜰 때 적당히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조금 이제 반등 나오고, 얘는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모습이 하게 되면 갭이 발생한 이 구간, 이 가격대를 얘가 만약에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기어가다가 한 번 정도 더 기술적 반등 혹은 추세를 돌려내는 양봉이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재매수 관점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아무튼 BH는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을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수업 관련주고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때에 어떤 테마로, 교육 테마로 좀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요때 이제 양봉이 출현했을 때, 급등을 했을 때 이제 메가스터디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지면서 개파락 후에 쭉 이제 힘없이 빠져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급등이 나왔던 기준봉에 시가와 저가 라인부터 해서 여기
이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이 10,000원을 거의 잘 안 깹니다. 거의 기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000원을 잘 안 깨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하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뭐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접근이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 좀 가지고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2차 전파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 잠깐 6월 29일 날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때 윗꼬리 달고 쭉 죽어버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홀딩을 했던 거죠. 이날 윗꼬리가 나왔고 요 구간 이런 식으로 채워가다가 결국에는 요 윗꼬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 줄 것이다, 아니면 1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기다렸는데, 요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21선을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뭐 이제 손절폭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BH, 익절, 메가스터디, 손절 이렇게 했고요. 손절을 좀 오랜만에 했습니다. 7월 완전히 초반때 손절을 좀 하고, 지금 손절을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7월 말 다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이 혹시 좀 이제 대응에 원래 그 손절을 좀 오래 안 하다 보면 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장이 막 우리한테 그렇게 공포감을 주는 어떤 변동성 있는 장이 아니다 보니 뭐 이런 대응들은 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잦은, 물론 이제 뭐 엄청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짧은 리듬의 단기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잦은 손절로도 큰 데미지를 입지만, 저희 이제 리딩방 같이 아주 이렇게 뭐 이제 단기 스윙 위주로 하는 어떤 매매를 하실 때는 잦은 매매가, 그러니까 어떤 짧은 손절이 우리의 계좌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계좌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는 거의 이제 손절 안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물타기하고 하다가 단 한두 종목에 의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손절들은 정말 그냥 뭐 거리낌 없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손절이 얼마나 뭐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엄청 진짜 예전에 저희가 막 27연승, 저희 리딩방이 최고 기록이 27연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7종목 연속으로 수익을 내면서 한 달 동안 거의 막 손절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고 매매가 잘 되는 건 좋은 건데, 자꾸 손절을 안 하고 뭔가 좀 계속해서 연승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순간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거든요. 자꾸 홀딩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막 연승할 때 일부러 손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메가스터디가 일부러 손절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손절을 좀 오래 안 하다 보면 잘 손이 안 나갈 수 있는데, 이것조차 좀 극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로 크게 물려서 고생하다가 그 계좌에 타격을 이제 크게 입게 되는 그런 경우 없이 잘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뭐 하루 종일 그냥 코로나 치료제들이 주도를 좀 했던 시장이고요. 보통 이제 테마적으로 보면 보통의 오전에 좀 어떤 테마가 상당히 강했으면 이 오전에 강했던 테마가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빠지고, 오후에 또 뭐 개별 종목이 됐건 다른 테마가 됐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보통은 많은데, 오늘은 뭐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뭐 신일제약, 신풍제약, 또 그 다음에 뭐 부강약품도 좋았고요.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약바이오로 뭐 착각할 수 있는데 수돗물 유충 관련주로 오늘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이제 수돗물 유충 테마랑 오늘은
뭐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형지 INC만 좀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좀 워낙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도 테마로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 수돗물 유충 관련 테마도 광동제약 정도만 거래 대금이 한 뭐 2,500억 정도 실려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테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어떤 집중되는 그런 또 테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도주로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오늘의 주도 이제 테마 섹터는 당연히 이제 치료제 관련 테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강한 치료제 테마는 일단은 이제 뭐 모더나 관련 테마 중에서 뭐 에비프로 바이오랑 파미셀 있고요. 그 다음에 덱사메토손 관련해서 오늘 핫했죠. 신풍제약, 신일제약, 화일약품 뭐 요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장 관련 테마 뭐 시노펙스랑 녹십자 그룹주들 이렇게 있고요. 약간 좀 개별 종목으로는 일양약품이 또 최근에 상당히 괜찮아요. 아무튼 이 코로나 어떤 테마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이 치료제 관련 주들만큼은 어찌됐건 뭐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치료제를 개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테마는 뭐 죽지 않고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돌면서 시세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목요일 방송에선가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시장은 상방의 가능성을 더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한마디의 시세가 나왔고 대세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저항대 구간들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코스닥 혹은 코스피를 캐리해줄 테마 혹은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좀 되어야 되겠죠. 물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바이오, 뭐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물론 이제 캐리가 되어지겠지만 또 어떤 주도 섹터를 내가 매매하고 보유하게 되는 것과 이제 변두리 테마 혹은 섹터를 매매하고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도 하면서 고민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정도까지 분위기에서 저는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 갈까? 조금 잘 모르겠다.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쪽이 제약 바이오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섹터에 속한 전체적인 종목들을 제가 돌려보면서 제약 바이오도 좀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다. 뭔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시장이 나에게 뭔가 액션을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짐작해서 어떤 뭐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이쪽 섹터가 좋을 거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모두 좀 모든 테마와 섹터를 열어놓고 시장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다시 한번 좀 맞지 않는 전략인가 그런 생각이 주말 동안에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치료제 쪽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이제 최근에 수돗물 유충 관련된 테마들도 괜찮은데 사실 이런 테마들은 어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매매를 하기에 조금 그렇게 아직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조금 상당히 접근 템포를 빠르게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약간 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훨씬 또 적합한 테마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뭐 이재명 관련주랄지 정치 테마주들은 좀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매매는 짧게 하더라도 테마의 그 호흡 자체는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최근에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쪽 이렇게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제가 한 수요일 정도 방송에서 이번
이제 뉴딜 관련된 종합계획 발표를 보니 디지털 뉴딜보다 오히려 그린 뉴딜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더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미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지금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친환경 쪽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공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좀 결합이 되면 상당히 강력한 테마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을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CS 베어링 이 파동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한 파동 나오고 조정 들어갔다가 두 파동 나오고 조정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면서 세 번째 파동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죠.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거기다가 앞선 이렇게 이제 터졌던 거래량 대비 점점 거래는 이제 줄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 주가의 뭐 역사적 고가는 오버슈팅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동국 SNC 이렇게 세 종목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다시 치료제 쪽으로 돌아가서 뭐 신풍제약은 내일 아마 단기적으로 좀 고가권이 만들어지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 왔던 흐름이 오늘 조금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내일 아마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뭐 어떻게 캔들이 좀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많이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닥 대비 1500% 올랐습니다. 1000% 넘게 올랐어요. 이제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지 내일은요, 신규,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겠지만 신규로 뭐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주 그렇게 뭐 이제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않아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자리죠. 이제 반면에 오히려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한번 나오고 이제 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뭐 3파동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쪽이 이제 초보분들 매매하시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참 파미셀을 제가 좀 재밌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날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준봉이 하나가 출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상한가를 안착을 하지 못했고, 저도 방송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 봉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날의 어떤 저가 구간은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날 딱 저가까지 맞춰놓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 나가는 봉이 출현을 할 걸로 봤는데 하루가 더 밀렸어요. 하지만 일단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이대로 죽는다고 좀 의아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갭이 좀 발생이 되었던 요 부분은 일단은 좀 지켜내는 모습, 2만원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아주 급감하는 모양.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돌려 세우는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흔드는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채워가는 리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 한번 보시죠. 이때도 상한가 말아놓고 다음날
이 상한가 위에서 뭔가 좀 물량 정리가 되어지는 되게 좀 정석적인 모습이 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흘러내리더니 갑자기 갭 띄워서 다시 상한가를 말아놓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낼 줄 알았더니 여기서 또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특징이 급등시켜 놓고 쭉 밀어버리고 급등시켜 놓고 밀어버리고 약간 좀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잃어가면서 끝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뭐 21선 안착 후에 급등을 시키는 이 봉이 출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래도 좀 터졌었고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밀고 일단은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약에 얘가 주가를 좀 뽑아준다면요 이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작업이 되어지는 준비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좀 며칠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더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혈장 관련주들 또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덱사메토손 그 다음에 뭐 이제 혈장 요렇게 좀 최근의 흐름은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순환매가 좀 돌면서 시세들을 내어주겠죠.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